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먹부부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에다가 용어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주식을 하다가 해외 선물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 용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든지 주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해외 선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봉을 주로 위주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진입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 투자 결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 주목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급등주에 있어서도 거래량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두고 판단을 할 건데요. 차트에서도 분봉과 틱봉 이렇게 두 개의 봉을 주로 활용을 하고, 일봉은 해외 선물에서는 주로 참고 자료용으로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차트를 이용한 매매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몇 가지 용어를 해외 선물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호가의 개념인데, 주식에서는 호가 창 하나하나의 가격의 변동을 한 호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050원에서 1055원으로 5원이 올라가는 것을 한 호가. 그죠? 그 동일한 개념을 해외 선물에서는 틱이라고 불러요. 틱. 이 거래 창에서 가격이 하나가 변동되는 요 단위 자체를 한 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틱, 두 틱.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틱에 대한 가치가 종목마다 다른데, 우리가 주식에서도 사실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1,000원짜리 회사도 있고 5,000원짜리 회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외 선물에서도 종목당 틱의 가치가 다른데, 그 틱 가치는 바로 이 한 틱당 주어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옆에 나와 있는 요 차트는 골드 차트거든요. 지금 종목이 골드예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 호가, 한 틱의 가격이 0.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호가, 10틱을 올라가거나 10틱을 내려가면 1포인트가 변경이 돼요. 그런 골드의 틱 가치, 즉 이 0.1포인트에 해당하는 가격은 10달러예요. 그래서 요 한 칸을 먹으면 10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로 먹으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먹은 거고, 매도로 먹으면은 하락하는 금값이 떨어진다에 걸어서 먹으면은 매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너한테 골드 살게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산다는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내가 먼저 팔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938.1, 1937.9 여기 사이를 지금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 이 지금의 가격이 자꾸 음봉이 뜨는 게 떨어질 것 같은데 해서 1938.0 이 포인트에 매도를 합니다. 그럼 아니, 나는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살래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1938.0에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싸게 사야 이득이죠. 여기서 이렇게 팔았는데 더 높게 올라가면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손해가 되겠죠. 이 개념이 선물의 개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이 아까 37.9 떨어졌다. 한 호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일단 너무 불안해. 37.9에 팔래 한다면은 한 호가를 먹은 거기 때문에 10달러 해외 선물을 외환 가치로 입출금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한 호가를 먹어도 환율에 따라서 수익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달러에 한 한화로 수익이 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을 또 똑같은 개념인데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비교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지수에 들어가면, 자, 미니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미니 나스닥 100. 요 미니 나스닥 100 S&P와 같이 미국의 양대 지수 대표적인 두 지수 중에 하나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틱당의 가격이 0.25포인트예요. 0.25. 그래서 내 호가가 올라가면은 1포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틱이라고 하죠. 이제 해선에서의 표현은 0.25포인트인 나스닥을 매도해서 내 틱, 즉 내 호가를 먹었다. 1포인트를 먹었다 한다면 이 나스닥의 틱 가치는 한 틱당 5달러예요. 그러면은 내 호가를 먹은 거니까 20달러. 1포인트를 매도했다면 20달러의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해선에서의 매도 개념을 접목시켜서 틱 가치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장대 양봉이 떠서 매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한다면은 똑같아요. 매수 내가 먼저 싸게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면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고, 똑같이 매수 매도 양방향 다 동일한 가격으로 나스닥은 0.25포인트에 5달러, 요게 한 틱, 한 호가의 개념이고, 골드는 0.1포인트에 10달러, 요게 한 틱의 틱 가치이자 틱의 개념이에요. 해외 선물에서 중요하게 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틱의 개념이 이 틱과 틱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와 오일은 틱 가치가 동일합니다. 한 틱당 10불. 하지만 가격은 달라요. 이제 0.01포인트, 0.1포인트, 아까 나스닥 0.25포인트 이런 식으로 한 틱당 가리키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이렇게 틱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주식의 호가 개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골드 차트로 돌아가 봅시다. 자, 골드 차트로 돌아가. 골드가 지금 오전에 엄청나게 이렇게 슈팅을 많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흐름을 보니까 골드를 거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거금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골드를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처음 골드의 개시 증거금, 위탁 증거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위탁 증거금을 9,130 US 달러, 9,130달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300달러. 요게 유지 증거금이에요. 근데 골드를 들고 있다가 이 갭이 있죠. 9,130과 8,300의 갭 사이보다 더 많이 내가 손실을 봐버렸단 말이죠. 이제 유지증거금 이하까지 손실을 내가 버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손절을 해서 다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처음에 위탁 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골드가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지금 내 증거금이 8,000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골드를 다시 진입하려면 9,130달러, 9,130달러까지 만들어 놔야 다시 골드를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지증거금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포지션을 잘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요. 증거금에서는 아까 또 비교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18,480 US 달러예요. 골드보다 엄청 비싸죠.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다 보니까 거래가 엄청 빠르고 엄청 레버리지가 높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위험성이 큰 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빨리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빨리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범위보다도 더 크게 손실이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증거금과 위탁증거금의 갭도 클 뿐더러 일단 준비돼야 하는 증거금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이 레버리지나 변동성이 높은 상품은 수익도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철저하게 자금 관리라든지 매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세워놓고
이 해외 선물 시장에 뛰어들어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시황 분석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고, 지금 뭐 이제 내년에 다시 바이든 이제 임기 끝나고 다시 미국 대선이라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당이 어떠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FOMC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해외 선물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황들이 될 거거든요. 이 해외 선물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거래소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해외 선물의 거래소는 주요 군데 이제 5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는데, 미국 나스닥과 S&P를 거래할 수 있는 요 CME 거래소, 그리고 홍콩, 제가 골드랑 나스닥은 US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홍콩 항생 종목을 거래를 하려면 홍콩 달러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 증권사마다 다 각자 자기들만의 환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화로 입금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CME 거래소, 그 다음에 홍콩 거래소, 그 다음에 유럽 거래소,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총 5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곳은 요 CME랑 홍콩 거래소, 요 2개를 주로 한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해외 선물 차트 공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차트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면 이런 용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틱, 한 틱, 그리고 그 틱에 따른 틱 가치, 그것을 주식의 호가와 비교해서 우리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이런 증거금의 개념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물의 거래소까지 오늘 이렇게 용어 정리 마무리를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선물은 변동성과 레버리지가 높아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사실 국내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하루에 일단 한 30만 원 정도 잡아놓고 시도해보기 굉장히 괜찮을 법한 그런 또 투자처가 이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가신다면은 하락장이 와도 겁낼 거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저희 그 단톡방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톡방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오픈 카톡으로 주먹부부 검색하시면 주먹부부 오픈 카카오톡이 뜨거든요. 1대1 챗으로 톡방 대기한다고 알려주시면 다음에 톡방 2차 방이 개설이 될 수도 있고 1차 방에서 자리 튀고가 나면 글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들어오실 때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들어갈 건데, 차트 아까 제일 처음 도입부에 살짝 설명드렸지만 해외 선물은 일봉, 분봉, 틱봉의 차트 중에서 일봉은 주식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거고요. 분봉과 틱봉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주로 많이 대응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분봉과 틱봉의 차이점, 그리고 차트의 기본적인 설정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 오늘 요거 잊으면 안 돼요. 해외 선물에서는 거래량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주목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이렇게 과감하게 지우고 특별히 거래량을 참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해외 선물의 또 기초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 기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요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잡아놓고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돈 벌고 만나요.